무엇보다 좋았던 건 세상에 이쁘신 누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는 포르투갈학과 학생들이고요. 20년도 상반기에 쌍파울루에 있는 빠삐 대학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느낀 점,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의 경험을 기반으로 브라질 유학 생활에 대한 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여러 대학에서 쌍파울루, 쿠리치바, 디유, 포르투 알레그리 등 여러 곳의 대학과 교류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서 보편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선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쌍파울루에서 살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들은 쌍파울루에 치중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로는 먼저 항열주사 접종을 받으셔야 되시고 브라질 영사관에 가셔서 비자 및 개인 납세 등록 CPF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도착해서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로 아포스티유, 증명사진, 그리고 공증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이 브라질 유학에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영문 버전으로 발급이 되고요. 아포스티유도 외교부에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CPF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도 되지만 브라질 현지에서도 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가서 발급을 받았었고요. 이 CPF를 만드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조금 까다로웠던 것은 도착해서 만들어야 되는 외국인 등록증 RN이 만드는 게 좀 까다로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제가 블로그 꿈나무인데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블로그 많이 네, 참고해주세요. 꼭 들려주세요. 저는 화장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브라질이 적도 부근이라 자외선이 강해서 피부가 굉장히 벌겋게 타거든요. 근데 또 원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유학기간 고려해서 충분한 양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선크림과 마스크팩은 필수예요. 어이없네. 브라질은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보다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집에 외풍이 좀 심한 편이어서 밤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1인용 전기장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휴대폰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그 여분의 휴대폰 꼭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챙겨가시게 되면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강도를 당했을 때 아니면 축제나 위험한 곳에 가야 될 일이 생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한국과 전압이 다르니까 변압기도 꼭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또 하나 쌍파울루 이외 지역으로 가시게 된다면 특히 양념장, 라면 스프, 햄, 장조림 같은 것들 본인이 좋아하시는 저장식품 같은 것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겁니다. 이제 숙소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숙소를 구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다른 외국인들이랑 같이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방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에어비앤비로 집을 구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비된 시설, 그리고 숙소의 위치, 슈퍼호스트 인증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체크했고 덕분에 저렴하면서도 정말 만족스러운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숙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에어컨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브라질은 특이하게 방충망이 없는 건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만약 문을 열고 자기가 좀 꺼림직한데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는 그냥 창문 닫고 발 뻗고 시원하게 잘 수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정수기가 있으면은 슈퍼에서 무거운 물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식기세척기까지 있으면은 집안일이 정말 편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어이없네. 네, 다음으로 지역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로 푸드맥스라는 사이트를 추천해드립니다. 브라질에서는 관광객 티를 내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했던 지역들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한 생활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무리 우버 값이 싸다고는 하지만 맨날 우버 타고 통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해서 통학할 수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니던 빠삐의 근처 이제노폴리스라는 동네에서 집을 구했었어요. 이 동네가 부촌이다 보니까 비교적 밤에도 안전하고 길거리 치안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남미 대륙으로 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유럽을 경유할 수도 있고
북미를 경유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미국을 경유해서 브라질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타라는 비자를 따로 꼭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지를 선택할 때도 한번 고민하신 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샤를드골 공항에서 경유를 했는데 거의 비행기를 놓칠 뻔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일단 도착하고 나면 바로 숙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우버를 잡아야 됩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우버 어플을 깔아두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도착해서 우버 어플을 켜고 카드를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어플 설치하고 카드 등록까지 해서 가시면 편하게 우버 타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방까지 조르나우에 가서 유심칩부터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어느 길가에나 있는 가판대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 복권이나 껌, 담배 이런 거 파는 데 있죠. 거기서 유심칩을 사서 휴대폰에 꽂고 개통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구글맵에 검색했는데 1km 떨어진 데가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까지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유학생의 경우 데비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현금으로만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충전한 금액으로 핸드폰에서 나중에 요금제를 선택해서 휴대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땐 점원분이 데비트인지 크레딧인지를 꼭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가져가는 카드는 무조건 크레딧이니까 크레딧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피한 걱정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 건 핸드폰 막 꺼내 쓰지 않는 거예요. 한국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핸드폰만 잠깐 꺼내도 강도를 당하는 일이 진짜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실 때 항상 사주 경계하시고 관광지나 위험한 곳 가실 때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브라질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택지가 한 2개 정도 있겠죠. 갖고 있는 걸 그냥 내주든가 아니면 도망치든가. 브라질에서 강도를 만나갖고 진짜 죽어라 도망쳐서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영준이가 강도 만나면 때려 눕히겠다고 했는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또 중요한 게 브라질이 밤이 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 이동하실 때는 무조건 우버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가시설 중에 우선 헬스장. 브라질 음식이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 진짜 5kg, 10kg씩 들어서 진짜 이따만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매 관리하려면 헬스장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핏이라는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가격도 한 달에 한 3만원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헬스장에 이쁘신 누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개소리야. 영화관 여러분들 자주 가실 텐데 영화관 가실 때 꼭 학생증 챙겨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학생증 가져가면 영화 반값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서 가져가셔도 괜찮고 대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증 가져가셔도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학생증 챙겨가세요. 네, 저는 공원이 인상 깊었는데요. 규모도 그렇고 브라질의 이국적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 친구들하고 공원에서 축구를 즐기기도 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브라질에서 여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브라질은 철로보다는 도로가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네, 장거리 이동하는 고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의자를 뒤로 45도 이상 젖힐 수 있는 세미 레이트 버스와 아예 누워서 갈 수 있는 레이트 버스가 있어서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충전이나 와이파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여행하실 때 버스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브라질이 넓기 때문에 국내 여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미리 예약하면 버스처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니까 여행 계획이 미리 잡혀 있다면 비행기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쿠리치바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쿠리치바는 여러 개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명한 생태 도시예요.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꾸리치바밖에 못 갔었는데 저희가 추천받고 또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로는 세계 3대 폭포라 불리는 이과수 폭포, 그리고 흰색 모래가 아름다운 랭송스 사막, 그리고 살바도르, 이후와 같은 도시들 추천드리고요.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학을 기회로 남미 전역을 여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파울리스타대로는 상파울루 내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예요. 한국의 강남대로 느낌입니다. 특이하게 매주 일요일마다 파울리스타대로 양 끝을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놔요. 이때마다 각종 행사, 길거리 공연, 스케이트보드 타기 등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놀러가세요.
파울리스타대로 말고도 상파울루의 유명한 거리 중에 하나가 오스카 프레이리 거리인데요. 여기는 상파울루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거리로 약간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길가에 모여서 입점해 있는 거리예요. 거리 분위기도 굉장히 부유한 느낌이 나고 영동 쇼핑거리 같은 느낌도 나니까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네, 2월 말에 브라질에 계신다면은 카니발을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는 살바도르, 리우, 상파울루 해외 축제가 3대 카니발로 불리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 도착해서 카니발을 즐기는 게 삼보드로무와 또 블로깅 이런 두 개로 나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삼보드로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니발 하면 떠올리는 그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이제 퍼레이드 팀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고요. 이 블로깅이라는 것은 이 카니발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되는 이벤트로 길에서 노래를 틀고 춤추고 술 먹는 거예요. 길에서 약간 클럽처럼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블로깅유는 일정이 구글 맵에 위치랑 시간이 딱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가까운 곳에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유학 생활에 있어서 이 음식 얘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슈아스카리아 꼭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슈아스카리아는 브라질식 전통 바비큐 슈아스쿠를 판매하는 음식점이고요. 무한리필 고깃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거기 직원들이 직접 이만한 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썰어줘요. 여러분이 더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정말 맛있고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거니까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라질에는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무게를 달아 계산하는 꼬르필로가 있습니다.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는 소식하는 편이어서 일반 외식보다 저렴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접시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나오던데요? 돼지여서 그런 거. 그럼 개소리야. 브라질의 현지 음식 유명한 것도 페이주아다 이런 음식들을 파는 그런 가정식 집에도 꼭 가서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외식만 하다 보면 사실 돈도 좀 많이 깨지고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아끼려고 외식은 진짜 가끔 했고 집에서 음식을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고기나 채소, 과일 같은 식자재 값이 굉장히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도 한국에 비해 굉장히 싸지만 소고기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쌉니다. 가장 비싼 부위인 안심이나 등심 같은 부위가 1kg에 40페알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거의 3배 정도 되는 차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브라질에 가시게 되면은 한국의 이 배달 문화가 절대 그리워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어플들이 있다면 브라질에는 우버이츠 그리고 핫비라는 어플들이 있는데 근처 식당의 모든 음식들을 다 배달시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브라질은 술이 진짜 저렴하고 맛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 전통주인 까샤사라는 술, 그리고 이 까샤사 베이스의 칵테일인 까이피리냐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브라질 맥주가 진짜 맛있습니다.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가 맛있게 먹었던 것들은 브라마, 오리지널, 그다음 이따이빠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아사히 베리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브라질 사람들이 이 아사히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특히 아사히를 파는 카페나 체인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스무디로 파는데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사히 먹는 게 살찌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마 한번 맛보시면 맛있어서 자주 먹게 될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상파울루에 오시게 되신다면 한인타운인 봉에치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많이 더실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서 먹어봤던 한식들을 다 읊어보자면 삼겹살, 감자탕, 분식, 곱창, 닭갈비 해서 소주도 마셨고 소주 같은 한국술 파는 한국식 포차도 있고요. 염소탕도 먹었어요. 맞아요. 별게 다 있어. 진짜 팥빙수도 있고 팥빙수집도 설빙 같은 팥빙수집도 있어서 빙수집도 있어서 빙수도 먹었었고 저희 그리고 노래방 가고 싶으면 한국식 노래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이 그리워진다 하면 바로 봉해집으로 가시면 돼요. 또 한국 식자재를 들여 파는 오뚜기 마트라는 데 있는데 거기는 소주, 한국 과자, 젓갈 등등 진짜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파울루 사시게 되면은 진짜 자주 가시게 될 거예요. 또 저는 우리 엄마 김치라는 김치 가게를 진짜 좋아했는데요. 거기서 직접 담그신 그 여러 종류의 김치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갓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깍두기도 사고 많이들 샀죠. 진짜 한국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그 내용들 더 자세하게 담아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빠짝마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